한 장 겹치고 벽면에 대고 칼선 표시해주고 꺾고 자르고 붙이고. 참 쉽죠? 제가 이사를 하면서 시공했던 것들 중에 후회하는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후회되는 게 두께 1.8T에 가장 얇은 장판으로 바닥을 시공한 거였어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바닥이 곳곳이 상처투성이고 의자나 테이블이 놓인 곳은 울거나 밀렸죠. 사실 바닥재의 경우에는 이사를 할 때 빼고는 재시공하기도 쉽지 않은 부분이라서 쉽게 재시공을 생각하기도 어려웠죠. 그러던 중에 예전에 작은 방에 간단히 리폼할 수 있는 쉬움 장판이라는 걸 제공해 주셨던 현대 LNC에서 이번에는 셀프 시공용 데코 타일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예전에 소개했던 쉬움 장판처럼 뒷면이 스티커로 되어 있어서 간단히 시공 가능한 제품인데요. 장판은 가정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자재라 익숙하시겠지만 데코 타일이라는 거는 생소한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보통 데코 타일은 주거 환경보다는 상공간에서 많이 사용하는 바닥재인데요. 바닥에 본드를 바르고 타일을 붙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쉬운 타일처럼 접착식으로 테이프 붙이듯 작업하기도 하죠. 저렴한 가격 대비 쉽고 빠른 시공, 그리고 튼튼한 내구성이 장점인 바닥재인데요. 타일처럼 파손이나 오염 시 부분 교체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장판과 같이 셀프로도 많이 시공하는 자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장점만 있는 건 아니죠. 표면이 단단해서 쿠션감이 없고 난방을 사용하는 곳에서는 수축 팽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이 습하면 들뜨기도 하죠. 이 쉬움 타일도 그런 특징 때문에 가정의 경우에는 현관 부분이라든지 베란다 쪽에 시공을 많이 하는데요. 저는 오늘 현관 부분뿐만 아니라 거실과 주방 쪽을 이 자재를 이용해서 시공해 볼 거예요. 보통 난방을 하는 가정의 온돌 바닥에는 수축 팽창이 일어나기 때문에 보통은 데코 타일을 사용하지 않죠. 이건 이 제품의 설명란에도 주의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의 경우에는 잠을 자는 방을 빼고는 바닥 난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과감히 거실과 주방에도 시공을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제품의 종류를 보면 일반 원목 형태의 색상 5종과 사각 타일 형태의 색상 5종이 있습니다. 우드 타일의 경우에는 클래식한 느낌이 많이 들고 무난하게 생겼어요. 사각 타일의 경우에는 좀 더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이 들면서도 약간 레트로한 느낌도 꽤 나는 모습들이에요. 저는 대리석 타일의 느낌을 내보고 싶어서 화이트 마블을 선택했고요. 제품의 가격은 한 박스당 만원 후반대로 한 박스로 0.5평을 시공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여기 보이시는 거실과 주방의 경우에는 6평이 조금 넘는 크기라 13박스가 필요했습니다. 우선 시공을 위해서 짐들을 전부 비우고 장판 끝단에 붙여진 곱돌이들을 전부 제거해줬습니다. 보통 이런 자재를 셀프로 하시면은 벽면의 끝단에서부터 설치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벽면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똑바른 직선이 아니라서 삐뚤삐뚤하게 시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위치에 기준을 두고서 그 기준 사이로부터 틈없이 촘촘히 붙여나가는 것이 작업하는데 훨씬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틈이 없게 모서리에 정확히 밀착해서 힘을 주어 밀어주면서 붙여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주의하실 것은 뒷면에 보시면 작업 설치 방향이 표시되어 있으니까 붙여나가실 때 타일들의 설치 방향이 동일하게 해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먼저 자르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전부 붙여준 다음에는 벽면과 맞닿는 타일들을 작업할 차례입니다. 여기에는 또 여러가지 요령이 있는데 제가 쓰는 방법은 이 타일을 겹쳐 자르는 방법입니다. 작업할 타일을 바로 옆에 위치한 타일 위에 정확하게 포개 놓고요. 그 다음에는 다른 타일 하나를 설치할 벽면에 다시 포개해 대줍니다. 그리고서는 반대편 부분을 칼로 한두 번 쭉 그어준 다음에 칼선을 따라서 한번 접어만 주면 쉽게 타일이 접어집니다.
이 접힌 부분을 칼로 잘라주고 나서 설치해주면 벽면에 딱 맞게 타일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조금 더 복잡한 부분도 이런 방식으로 작업이 가능합니다. 벽면에 대고 칼선 표시해주고, 벽면에 대고 칼선 표시해주고, 벽면에 대고 꺾고 자르고 자르고. 비교적 모양이 특이해도 잘 맞게 재단이 됐죠. 참 쉽죠. 자로 치수를 측정하거나 타일에 펜으로 표기를 하지 않아서 간편하고 비교적 정확하게 타일 크기를 자를 수 있죠. 그리고 시공 중간에 느낀 건데 접착제 부분이 생각보다 끈적거려서 작업을 계속하다 보면 접착제가 손에 조금씩 묻게 돼요. 이것을 가끔씩 닦아내지 않고 계속 작업을 하다 보면 접착제가 뭉쳐가지고 타일 틈새나 아니면 손을 디딘 곳에 묻어버려서 나중에 하나씩 닦아내기가 번거로우니까 이거는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타일을 전부 깔고 나서는 이렇게 기존 몰딩 부분에 목도리를 다시 한번 쭉 돌려줬습니다. 자, 작업 완성입니다. 조금은 칙칙했던 거실과 주방 바닥이 깔끔하게 변신했습니다. 타일 설치 작업만 한 3시간 정도가 걸렸고요. 작업 후에 느낀 점은 우선 간편하다입니다. 이전에 시공해봤던 셀프 장판, 쉬움 장판보다도 더 작업이 쉬웠는데요. 단단한 블록 형태라서 붙이기가 훨씬 쉬웠어요. 그리고 영상 처음에 언급한 것처럼 쿠션감이 없어진 건 살짝 아쉽지만 대신 단단하고 상처가 많이 나지 않을 뿐더러 약간 무광재질의 이 보들보들한 느낌이라 좋았습니다. 진짜 대리석 타일은 아니지만 또 대리석 느낌도 나고요. 그리고 현관 타일 부분도 콘크리트 색상으로 깔끔하게 변했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원래 데크를 이용했었는데요. 이게 이쁘고 다 좋은데 겨울에는 눈 묻은 신발 때문에 데크가 오염되면 이 원목이 썩고 냄새나는 게 답이 없을 것 같아서 겨울에는 데크를 치우고 사용하려고 이렇게 리폼해 봤습니다. 밝은 타일 위에 셀프로 설치하기에는 정말 간편한 자재가 아닐까 합니다. 더구나 이런 사각 타일의 경우에는 잘만 적응하면 간편하게 세련된 분위기를 내기도 좋기 때문에 상업 공간에서도 사용하기 참 좋을 듯 합니다. 전시 공간이라든지 쇼룸 아니면 쇼핑몰 촬영을 위한 스튜디오 같은 곳에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점착형 데코 타일에 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곳을 리모델링 해볼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그러면 감사합니다.